장민호를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소중한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건강한 식습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쉽게 접하는 요거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는 요거트와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할 요거트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장민호처럼 건강한 에너지와 활력을 지키는 비결을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응급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한 노인이 들것에 실려 들어옵니다. 어지럼증으로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팔과 다리에는 이유 모를 멍이 가득합니다. 의사는 즉시 뇌졸중 가능성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이 남자는 담배도 피우지 않았고 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평소 식단도 아주 건강하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그는 매일 빠지지 않고 블루베리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복용 중인 혈액 희석제와 함께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완전히 뒤집힙니다. 많은 시니어가 슈퍼푸드라 믿고 있는 블루베리가 특정 상황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실제로 대형 병원 연구에 따르면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하는 노인이 블루베리를 습관적으로 섭취할 경우 위험한 출혈과 뇌졸중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남자의 이야기는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쯤에서 잠시 멈추고 끝까지 보시면 반드시 도움이 될 중요한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에는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와 함께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을 응원하는 방법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블루베리 그 자체가 아니라 노년기에 우리 몸이 약과 음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오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은 떨어지고 혈액 응고 시스템도 훨씬 예민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특정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매일 반복적으로 섭취하면 약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블루베리에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성분과 아스피린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물질이 함께 들어있어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시니어에게는 생각보다 훨씬 강하게 작용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건강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매일 한 줌씩 계속 먹는다는 점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첫 번째 경고 신호가 시작됩니다. 블루베리는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조용히 위험을 키우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다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당신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는 많은 시니어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밤 시간대의 블루베리 섭취 습관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건강을 챙긴다는 생각으로 잠들기 전 블루베리 스무디 한 잔을 마시거나 요거트에 듬뿍 넣어 먹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이상적인 선택처럼 보이지만 바로 이 순간부터 몸속에서는 조용한 혼란이 시작됩니다. 밤이 되면 우리 몸은 휴식 모드로 전환되며 혈당과 소화 기능을 낮추고 회복과 재생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천연 당분이 이 흐름을 깨트립니다. 특히 스무디 형태로 섭취할 경우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며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그 직후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몇 시간 뒤에는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며 새벽에 잠에서 깨는 일이 반복됩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이유 없이 새벽 2, 3시에 깨어 불안감을 느끼거나 심장이 빨리 뛴다고 호소하는데 그 원인이 저녁 시간대에 과일 섭취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소화 시간이 길어지는데 밤에 블루베리를 섭취하면 소화기관이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더부룩함, 역류성 불편감, 심한 경우 수면 중 미세 흡인으로 폐 건강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반복되면서 서서히 심장과 뇌, 수면의 질을 동시에 무너뜨린다는 점입니다. 많은 시니어가 수면제나 안정제를 찾기 전에 먼저 자신의 밤 습관을 돌아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언제 먹느냐에 따라 회복을 돕는 음식이 될 수도 밤마다 몸을 깨우는 방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실수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 더 위험합니다. 세 번째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약을 복용하고 있는 시니어라면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할 매우 위험한 장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블루베리를 심장과 뇌에 좋은 과일로 알고 매일 꾸준히 먹지만 바로 이 꾸준함이 특정 약물과 만나면 치명적인 결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을 복용 중인 경우 블루베리는 조용히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블루베리에는 비타민 K와 살리실레이트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은 혈액 응고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혈전 예방을 위해 처방받은 약은 아주 미세한 균형 위에서 작용하는데 여기에 블루베리가 매일 추가되면 약효가 예측 불가능해집니다. 어느 날은 약이 너무 강해져 멍이 쉽게 들고 코피가 멈추지 않으며 또 어느 날은 약효가 약해져 뇌졸중이나 혈전 위험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들이 이유 없이 팔과 다리에 보랏빛 멍이 생기거나 칫솔질만 해도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경험을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몸이 보내는 분명한 경고 신호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블루베리를 스무디나 농축 파우더 형태로 섭취할 경우 이런 작용이 훨씬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신선한 한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성분이 한 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약은 그대로인데 음식이 약처럼 작용해버리는 순간 몸은 혼란에 빠집니다. 이 실수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위험합니다. 오늘은 멀쩡해 보여도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증, 내부 출혈, 심각한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약을 대신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 약과 반드시 조율되어야 할 음식입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계속 섭취한다면 건강을 지키려는 선택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선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많은 시니어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는 조리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따뜻하게 먹으면 더 몸에 좋을 것이라는 믿음, 바로 그 생각이 블루베리를 조용히 위험한 음식으로 바꿉니다. 오븐에서 막 나온 블루베리 머핀, 설탕을 넣고 끓인 잼, 팬에서 오래 가열한 소스는 겉보기엔 달콤하고 안심이 되지만 그 순간 블루베리의 핵심 가치는 거의 사라집니다. 블루베리가 뇌와 심장을 보호하는 이유는 깊은 파란색을 만드는 안토시아닌과 항산화 성분 덕분인데 이 성분들은 열에 매우 약합니다. 고온에 노출되는 순간 보호막은 무너지고 남는 것은 당분과 칼로리뿐입니다. 시니어에게 이것은 단순한 영양 손실이 아니라 기억력 저하, 혈관 염증, 시력 약화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조리 과정에서 설탕이 더해질 때입니다. 설탕과 열이 결합된 블루베리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인슐린을 자극해 뇌 피로와 심장 부담을 동시에 키웁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 구운 블루베리 디저트를 먹으며 건강을 챙긴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뇌를 보호하던 방패를 스스로 벗겨내고 있는 셈입니다. 생으로 먹을 때 분명히 도움이 되던 과일이 조리 방식 하나로 방향을 바꾸는 순간 조용한 적이 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며 피로 누적과 집중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따뜻함이 위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블루베리는 차갑고 신선할 때 비로소 제 역할을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계속 가열해 먹는다면 습관은 편안할지 몰라도 몸은 조금씩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약을 복용하는 시니어라면 반드시 멈춰서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블루베리는 자연 그대로의 과일이라 약과는 상관없을 것이라고 믿는 분들이 많지만 바로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한 함정이 됩니다. 특히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 중이라면 블루베리는 음식이 아니라 변수가 됩니다. 블루베리에는 비타민 K와 살리실레이트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은 혈액 응고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문제는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액 희석제가 이미 혈액의 균형을 정교하게 조절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블루베리를 매일 또는 갑자기 많이 섭취하면 약의 효과가 예측 불가능해집니다. 어떤 날은 피가 지나치게 묽어지고 어떤 날은 약효가 약해져 혈전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들이 멍이 쉽게 들거나 코피가 멈추지 않는 증상을 단순한 노화로 넘기지만
그 뒤에는 블루베리 섭취 습관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런 변화가 서서히 진행되어 본인은 거의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건강을 챙기는 행동이지만 몸속에서는 출혈과 뇌졸중 사이를 오가는 위험한 줄타기가 벌어집니다. 특히 블루베리를 하루는 많이 먹고 며칠은 전혀 먹지 않는 식의 불규칙한 섭취는 약물 조절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시니어에게 중요한 것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양을 정해 매일 비슷하게 섭취하고 반드시 의사에게 식습관을 알리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선택이 됩니다. 자연식품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하다는 믿음은 이 지점에서 무너집니다. 블루베리는 약과 함께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 가장 조용하고 위험한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6번째로 드러나는 실수는 장을 통해 조용히 건강을 무너뜨리는 선택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가격이나 접근성을 이유로 아무 고민 없이 일반 블루베리를 구매합니다. 겉보기에는 윤기가 나고 크기도 좋지만 그 표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화학 물질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블루베리는 농약 잔류율이 높은 과일 중 하나로 꼽히며 특히 비유기농 제품의 경우 여러 종류의 살충제와 제초제가 함께 검출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농약들이 한 번에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량씩 매일 축적되며 간과 신장 그리고 신경계에 부담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해독 능력은 떨어지는데 이때 농약 잔류물은 피로, 손떨림, 집중력 저하로 서서히 신호를 보냅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이런 증상을 노화 탓으로만 돌리지만 식탁 위의 선택이 원인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지면서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매일 먹는 블루베리가 장을 회복시키기는커녕 염증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유기농을 선택하거나 냉동 유기농 제품을 활용하는 것은 단순한 소비 습관이 아니라 몸을 보호하는 전략입니다. 만약 선택지가 없다면 세척 과정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위험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시니어에게 음식은 양보다 질이 먼저입니다. 조금 덜 먹더라도 깨끗한 선택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뇌와 몸을 지키는 길입니다. 6번째 실수는 당장 증상이 없기에 가장 오래 반복되고 그래서 더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7번째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많은 시니어들이 절약이라고 믿는 보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큰 봉지에 냉동 블루베리를 사서 조금씩 꺼내 쓰고 남은 것은 다시 냉동실에 넣는 행동은 너무나 흔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반복이 블루베리를 가장 위험한 음식으로 바꾸는 순간입니다. 블루베리를 한번 얼렸다가 녹이면 표면에 보이지 않는 균들이 빠르게 깨어나 증식할 준비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냉동하면 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동을 기다리며 잠복하게 됩니다. 문제는 시니어의 면역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런 세균 중에는 리스테리아처럼 노인에게 치명적인 균도 포함될 수 있으며 가벼운 복통이 아닌 폐혈증이나 폐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 감염 사례에서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반복 해동된 냉동식품이 뒤늦게 지목되곤 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겹칩니다. 블루베리의 핵심 항산화 성분은 해동 과정에서 산소와 만나 빠르게 파괴됩니다. 다시 얼린 블루베리는 더 이상 뇌와 심장을 보호하지 못하고 당분만 남은 과일 조각이 됩니다. 식감이 물러지고 맛이 떨어지는 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세포 구조가 이미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곰팡이와 산화가 더 빨리 진행되어 호흡기나 알레르기 문제까지 자극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에게 냉동 블루베리는 한 번에 나누어 소분에 얼리고 해동한 것은 그날 안에 먹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얼리는 순간 건강을 아끼려던 선택은 위험한 도박으로 바뀝니다. 이 7번째 실수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가장 쉽게 반복되고 가장 늦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8번째 이야기는 앞선 실수들이 쌓이면서 결국 몸 전체에 어떤 결과를 남기는지 보여주는 연결고리입니다. 블루베리를 씻지 않고 먹고 밤에 마시고 열로 조리하고 약과 함께 섭취하고 농약 잔류가 있는 제품을 고르고 냉동과 해동을 반복하는 습관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행동은 공통적으로 혈관, 장, 뇌에 부담을 주며 염증을 키웁니다. 시니어의 몸은 젊을 때처럼 즉각적인 경고를 보내지 않습니다. 대신 기억력이 조금씩 흐려지고 피로가 쉽게 쌓이며 잠에서 회복되지 않는 날이 늘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 검사에서는 큰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고 안심하지만 이런 생활 속 자극은 수치로 바로 드러나지 않은 채 축적됩니다. 블루베리가 건강식이라는 믿음이 강할수록 이런 변화는 더 늦게 인식됩니다. 문제는 이 시점에 이르면 원인을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심장은 지치고 장은 예민해지고 뇌는 자극에 둔해지지만 그 시작이 매일 먹던 한 줌의 과일이었다는 사실은 쉽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8번째 실수는 바로 이 맹점입니다. 하나하나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전체 그림을 보지 않는 태도입니다. 시니어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 음식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블루베리가 문제가 되는 순간은 그 자체가 아니라 잘못된 방식이 일상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 흐름을 여기서 끊지 않으면 다음 단계는 더 직접적인 위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9번째로 이어지는 부분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반드시 되짚어야 할 선택의 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실수들은 공포를 주기 위한 경고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블루베리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생명선이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건강 정보를 접한 뒤 극단적으로 음식을 피하거나 반대로 며칠만 조심하다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몸은 그런 변덕을 기억합니다. 특히 혈당, 혈압, 수면, 장 건강은 일관성에 매우 민감합니다. 블루베리를 먹는다면 낮 시간에 생으로 소량을 규칙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깨끗하게 세척하고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의하며 양을 유지해야 합니다. 냉동 제품은 한 번에 나누어 쓰고 해동한 것은 다시 얼리지 않는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 과정은 복잡하지 않지만 의식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9번째 실수는 정보를 알면서도 행동을 바꾸지 않는 태도입니다. 오늘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내일의 몸 상태를 결정합니다. 시니어에게 건강은 운이 아니라 관리의 결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블루베리를 어떻게 먹을지 결정하는 것이 앞으로의 기억력과 수면, 면역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어렵지 않지만 미루는 순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부분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하나의 메시지로 묶어 마무리합니다. 블루베리는 기적의 열매도 위험한 독도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음식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6가지 치명적인 실수는 대부분 무지 때문이 아니라 익숙함에서 시작됩니다. 늘 해오던 방식, 남들도 다 그렇게 먹는다는 안일함이 몸을 조금씩 망가뜨립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몸은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하고 회복에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 번의 선택이 몇 년 뒤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하나라도 습관을 바꾼다면 그 순간부터 몸은 분명히 다른 신호를 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잠이 깊어지고 속이 편안해지고 아침에 느끼는 피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작은 실수를 줄이는 과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소중한 사람과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진짜 중요한 이야기들을 계속 받아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선택이 여러분의 내일을 지켜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